매수자들이 지금 안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흐름들이 정부가 이런 기조로 나오게 되면 다시 정체기를 유지하게 되고 약간의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이만큼 이렇게 조회수가 잘 나오고 김작가 TV에서 나오셨던 영상도 이 조회수가 잘 나왔다는 거는 저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하락을 원하고 있다. 예, 그런 측면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있다거나 아니 반대측에는 하락을 예측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하락이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소장님 영상이 요즘에 좀 조회수가 네. 전체적으로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또 지난 3월에 이제 출연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 벌써 또 시간이 2달 지나기도 했지만 그렇죠. 이 또 대통령님이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이 좀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른 질문들이 있지만 기존에 네네. 했던 질문들을 업데이트 차원에서 한번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최근에 서울, 경기 부동산, 뭐 인천까지 시장 분위기 좀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지표로 나오거나 뉴스에 나오는 걸로 보면 약간 상승.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방향이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죠. 그거를 이제 진단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규제 완화라는 기조를 이제 들고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규제 완화를 한대더라. 그러니까 이제 또 상승하겠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집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좀 싸게 팔려고 내놨던 매물들을 걷어들였어요. 다시. 예, 걷어들이고 호가를 낮췄던 거를 다시 올리기 시작했어요. 예,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매수자들이 그 영상 인터뷰 이제 3월 달에 인터뷰 할 때만 해도 매수자들이 적극성을 이제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매수를 좀 이제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 이제 이어졌었는데 일부 이제 매수자들이 참지 못하고 이제 쫓아가서 몇 개 이렇게 사는 그래서 신고가들이 조금 예전보다 조금 터지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3월 이제 최저치를 찍은 이후에 2월 달에 이제 최저치 찍고 3월 달에 좀 올랐었죠. 거의 한 80% 정도 거래량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0건대에서 1,400건대로 올랐으니까요. 예,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상승 기조가 이어졌는데 이러면서 정부가 다시 예, 지금 이제 그 약간 기조를 바꾸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예, 이제 기조를 들고 당선이 돼서 이제 규제 완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지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정책을 낼 때는 예, 지금 뭔가 퇴보하는 규제 완화를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겠다. 예, 이런 이제 기조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좀 프레임을 잘못 짠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가 원하는 시장이 그 가야 할 길, 이거를 바라보는 방향이 이제 상승이다라고 약간 착각한 측면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은 규제 완화를 하면은 이제 상승한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는 사실 규제 완화를 하는 목적이 시장을 상승시키겠다 이게 아니고, 예, 아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을 평가를 해보니까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오히려 시장이 상승했다.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이제 평가를 일단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기조를 잡은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 프레임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규제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니고 예, 시장이 규제를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는 계속 시장을 잡기 위해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 가만히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더 크게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더 크게 오르는 거죠. 규제 때문에 덜 오른 건가요? 그렇죠. 덜 오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자, 이제 냉정하게 보면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 전부터 사실은 정체기에 돌입을 했단 말이죠.
그걸 보면은 자, 새롭게 규제 완화를 한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막판에. 그런데 시장이 이제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규제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제 상승을 멈추고 이제 정체기로 돌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비로소 규제의 효과가 이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규제 때문에 시장이 올라간다면 계속 올라갔어야 되는 거죠. 계속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미 시장은 안정으로 지금 돌입을 했단 말이죠. 규제의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완화하려고 하니까 다시 꿈틀꿈틀 위로 올라가고 그렇죠. 불씨가 아직 살아 있는 상황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산소를 공급하는 게 이제 규제 완화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규제 완화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상승의 움직임이 보이니까 정부는 나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니까 상승을 바라지 않았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속도 조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다시 이제 앞으로 지금 보면 그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흐름들이 이제 정부가 이런 기조로 나오게 되면 다시 정체기를 유지하게 되고 약간의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하락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5월 16일 기사 압구정 3주 만에 8억 점프 서울집값 또 뛴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 기사 이제 해석을 소장님 부탁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2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지난달 상승 전환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가 재건축 가격이 뛰고 똘똘한 채 선으로 고가 주택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부동산 원칙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이나 고가 주택 위주로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거에서는 강남구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개포, 압구정도 재건축이나 중대형 위주로 상승폭이 컸다. 압구정동 신현대 전용 3월 51억 원에 실거래됐으나 지난달에는 59억 원에 팔려 한 달 새 8억 원이 급등했다. 이외에 서초구는 반포동, 한강변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나오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송파, 강동구 등도 급매물이 소진됐고 양천구, 영등포구 등은 재건축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면서 상승했다면서 이제 뭔가 이 기사만 봤을 때는 이현주 소장이 틀렸다. 지금 정부 새 정부 들어서고 꿈틀꿈틀하고 있고 재건축 그다음에 뭐 강남구 이쪽의 분위기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단 말이죠. 자, 요게 근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현철 소장은 망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은 이제 지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제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먼저 이제 시장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기 전에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면서 시장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부가 이제 발표한 게 재건축 규제 완화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특히 이제 또 들썩였던 지역이 일기 신도시거든요. 분당, 일산.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분당, 일산도 사실은 뉴스에 안 나오지만 굉장히 이제 반응이 뭐 상승한다. 상승 뭐 신고가도 막 터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최근에 나오는 분위기는 가라앉는 분위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규제 완화를 그냥 원래 기조대로 그냥 밀고 나간다라면 상승해요, 진짜. 상승한다. 상승합니다. 규제 완화를 다 풀어줘요. 막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 지금 1년 유예로 지금 축소했잖아요. 원래는 기조가 2년, 처음 선거할 때의 공약은 2년 유예거든요. 2년에서 1년. 근데 1년으로 축소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기간 한정하지 않고 그냥 양도세 중과를 그냥 완전히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재건축 뭐 재초안이라든지 이런 거 다 풀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냥 폭등해버려요. 폭등하는데 정부는 원래 목표가 뭐냐. 하락 안정화에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지금 오늘 찍는 날에 원희룡 이제 국토부 장관이
됐죠.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이분이 장기적인 목표를 얘기를 했는데 하락 안정화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락 안정. 네. 그러니까 주택으로 인한 신분제, 새로운 신분제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주택은 하락되어야 맞다. 그래서 공급 250만 가구 공급을 빨리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는 상승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락을 원하는데 그 방법으로 규제 완화를 택했는데 시장에서 상승을 받아들이니까 규제 완화는 그럼 좀 미루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미루더라도 규제를 완화하는 속도를 미루는 거지 이걸 결국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하게 됩니다. 근데 자 시장이 이게 제가 이제 아까 전제로 삼았던 게 한꺼번에 팍 풀어버리면 폭등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자 시장이 방향을 어느 정도 하락으로 이제 방향이 정해지면 이때 규제 완화를 하나씩 풀어주잖아요. 효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반대 상황하고 보면 돼요. 상승장 때 규제를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규제가 나올 때마다 약간은 눌렸었어요. 약간은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으면 이거를 완전히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가지고 다 틀어 막아버리면 방향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맞아, 이게 하락으로 조금 가고 있으면 완화를 조금씩 푸는 거는 그 하락의 방향을 바꾸진 않기 때문에 괜찮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락 안정화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큰 그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1호 정책이 나왔거든요. 1호 정책이 이제 세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겠다. 그게 이제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2년으로 했을 때의 상승 효과가 좀 클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상승 효과가 그러니까 그 다주택자들의 팔 기회는 주되 공약을 했으니까 시장에 영향이 적은 방향으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1년 유예를 하면은 상승 효과는 크지 않고 매물이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1년 유예로 이제 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이제 그 뭐지, LTV 완화를 했지만 또 반대로 DSR은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LTV는 풀어주겠다라고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TV는 풀어주는데 DSR은 강화하면서 이게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LTV는 좀 풀어줘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이제 그 기간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최종 1주택자의 거주 기간 재기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줬어요. 그게 이제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을 판단했을 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를 이제 먼저 공약으로 이제 정책으로 내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큰 반향이 없어요, 지금. 자, 그럼 이런 시점에서 지금 이제 소장님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 하락을 얘기하신 분이잖아요. 지난번 3월에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2달 지났고 새 정부도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럼 올해 하반기에 시장의 전망은 서울, 경기, 인천은 하락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하락으로 가는 정책이다. 하락으로 가는 정책이다. 근데 또 전문가분은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6월이 되면 이게 이제 이제 재산세를 종부세 이제 그 기점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원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상저하고라고 해서 상반기에는 이제 매도자가 좀 우위 시장이고 하반기에는 이제 매수자가 우위 시장이 되면서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그걸 세금을 내야 되니까 굳이 이제 안 팔려고 하기 때문에 오르게 된다면서 그런 얘기 있던데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매도자만 사실 바라보는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도자들이 이제 보유세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팔고 예,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안 팔 것이다. 안 팔고 이제 호가도 올리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때문에 문제는 수요자가 더 중요한데 수요자는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산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수요자들이 안 사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증거가 뭐냐면 3월 달에 거래량이 1,400건대로 늘었잖아요. 늘었죠. 4월 달에 800건대로 다시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뭐냐면 매수자들이 지금 안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매수자들이 사야 올라가는 거지 아무리 매도자들이 올리려고 노력해봤자 예, 상승장에서는 그게 됐어요. 네.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걷어들이고 네. 그러면 매수자들이 쫓아가서 샀어요. 그걸 이제 제가 매수의 적극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근데 지금 매수자들은 적극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 네. 그 규제 효과라든지 이제 가격 부담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변 경제 여건이 네. 이제 상승을 지금 뒷받침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매수자들이 적극성을 띄어서 매수를 높은 가격에 있는 매물을 사들이면 이분들은 이제 손해볼 게 거의 확실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들 때 사는 거지. 네. 매수자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가격에 사면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에 누가 사줄까? 이런 고민이 드는 상황에서 매수의 적극성을 띄기가 어렵다. 이 부분인 거예요. 지금 매수의 적극성 얘기해 주셔서 네. 그 시장을 움직이는 절대힘, 대중심리가 중요하다고 이제 소장님이 전에 책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중심리 방향은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매수자 우위의 시장은 뭐냐면 협상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협상할 때 누가 이기냐면 나는 없어도 돼. 그런 사람이 이기죠. 네. 근데 나는 꼭 해야 돼. 이 사람은 무조건 지고 가는 거예요. 아쉬운 쪽이 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라는 거는 네네. 아쉽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매수자들이 이제 아쉽지 않은 시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협상할 때 그럼 네가 조건을 제시해봐. 네가 가격을 내려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매도자가 가격을 올리면서 야 쫓아와서 사. 네가 매수자가 와서 사려고 딱 계약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순간적으로 멈춰요. 맞아. 멈추고 호가를 다시 올립니다. 맞아. 한창 그 상승기 때 집 한 번 보여주면 몇천 몇억 올린다. 예,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었던 거예요. 상승장은 매도자 우위의 시장. 네. 협상력을 매도자가 쥐고 있던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상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한 번씩 일어나더라도 완전히 다른 게 상승장에서는 거래가 한 건 일어나더라도 폭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호가를 올린 거를 매수자가 적극성을 띠면서 쫓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가 터지는 거죠. 근데 매수자 우위의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래는 급매물 거래가 나타나. 매수자가 기다렸다가 매도자 중에 누군가가 급한 사람이 급매물로 내놨을 때 그걸 사들이는 이런 거래가 똑같은 거래가 한 건씩 일어나더라도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게 이 심리 상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상황이 먼저 변하고 그 시장 참여자들은 그 시장 상태의 분위기에 이제 맞춰가는 거예요. 지금 신고가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그 서울에서도 뭐 강남구라든가 뭐 몇 개 구, 극소수의 구에서는 신고가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신고가는 지금 이례적인 건가요? 아니면 요것 또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서울의 일부 지역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땐 그거는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상승기 때는 신고가가 터지잖아요. 그럼 연달아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신고가 위에 바로 또 거래가 이어지면서 또 신고가가 나오고 그래서 거래가 몇 건씩 더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한 건으로 끝나버려요.
거의 한 건으로 끝나고 그 다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분위기가 그냥 침체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일회성.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나타난 신고가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 기댄 이제 그런 분위기에 나타나는 신고가라고 보고, 지금 정부는 규제 완화 이제 빨리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시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는 거죠. 실제 신고가 나온 건 사실이지만 일회성에 그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소장님의 의견은.